입시를 묻다 피기맘. 저기 중3, 고1, 고2, 고2는 없네. 중3, 고1이 많네요. 이게 입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즘 대학을 가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별로 없는데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어떻게 갈 건가가 이제 좀 중요하니까. 사실 저희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이가 좀 올바로 성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학을 일단 가야 돼. 근데 오늘 얘기는 교육적 차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꼼수를 부려서라도 대학을 잘 갈까. 저는 그쪽 전문가고, 애들을 어떻게 바르게 가르칠까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입시 정보를 좀 정확히 드리는 게 목표니까 오늘은 그쪽 관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인천에서 대학 가기 이렇게 정해봤는데, 현재 입시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우선 의대는 완전히 다른 입시예요. 의대랑 공대랑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의대는 정시가 40%고, 정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수능 봐서 가는 거야. 내신은 필요 없고, 그게 40%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역인재가 40%가 됐어요. 근데 저놈의 지역인재는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애들은 저거의 혜택을 못 봐요. 오히려 피해를 봐. 원래 의대가 3,000명 뽑는데 지역인재가 1,000명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대 가려면 2,000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저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재작년엔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의료가 의료인이 없으니까 지역 의료 하려고 400명씩 뽑겠다 그랬더니 막 그 의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의사들이 서울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부산에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지역에서 무조건 40% 뽑아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지역 인재가 돼가지고 1,000명 정도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그 동네에서 뽑고, 대구, 경북도 대구, 경북에서만 뽑고, 이게 1,000명이나 돼. 그러니까 의대 갈 길이 되게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학종이 거의 없어졌어. 그래서 의대는 무조건 내신 1, 2등, 수능 1등급이고. 그래서 의대 갈 애들은 사실 학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이 그 쓸데없는 짓에 너무 많아. 세특 잘한다고 그거 할 시간에 최저 맞추고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의대 입시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의대를 수시로 가려면 솔직히 강남도 요즘은 1, 2, 3등 아니면 못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 2등 해야 돼, 의대는. 그게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서연고, 서성한, 건동홍수까지가 15개거든요. 여기는 여전히 학종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시가 40%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학종이 많아. 그래서 학교에서 1등, 2등한테 잘못 지도하는 게 뭐냐면, 마치 의대도 학종이 많은 것처럼 1, 2등이 세특하느라고 너무 허덕이다가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인천의 1, 2등은요, 최저를 못 맞춰서 의대를 못 가는 애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1등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머님 1등? 전교 1, 2등은 세특 따위는 잊어버리고 1, 2등 지키는 거하고 수능 최저 맞추는데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대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세특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대 입시랑 공대 문과 입시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데는 여전히 학종으로 100% 뽑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지방대학은 완전히 교과로만 뽑습니다. 인원을 채우기가 급급해. 여러분 혹시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라고 아세요? 동아대가 옛날에는 부산대 다음으로 셌어요. 근데 요즘은
동아대가 부산에서 넘버 4입니다. 어디한테 밀렸냐면 부경대라고 있어요. 여기가 옛날 수산대가 이름을 바꾼 거야. 국립대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산에 해양대라고 국립대. 부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데냐면 국립대만 3개가 있어. 그래서 엄마들이 학비 걱정을 아무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동아대가 4번째로 밀렸는데, 동아대가 어느 정도면 가냐 하면 내신 7등급짜리들이 동아대를 가요. 부산 애들은. 7등급 웬만하면 만나기도 쉽지 않아. 근데 막 그런 애들도 다 가. 그리고 전교 꼴찌들이 이제 부산 외대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대학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부산은 대학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지방대는 그냥 무사히 졸업만 하면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시가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유형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일단 수능을 무시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어. 센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똘똘하니까 굳이 민간인들이 하는 수능 따위는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허가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영재학교 애들은 대학교 2학년까지 선행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 2학년 커리에 있는 선영대수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배워. 그러니까 얘네가 수능 공부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빗마저도 서울대, 카이스트, 연고대 이렇게 가는 거야. 과거도 비슷하고요. 그다음 민사고 하나 미국의 대학을 유학 가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한국 애들이 그걸 왜 하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솔직히 수능 공부를 별로 할 이유가 없어서 거의 다 학종으로 가요. 이게 이제 전국 자사고 중에도 이 2학교가 확실히 교육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저는 뭐라 부르냐면 수능을 무시하는 센 학교라고 불러. 얘네가 이제 있는 거고. 대신 얘네들은 수능을 안 했기 때문에 의대 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확고하게 이제 우리 중3 엄마들도 있으니까 입장이 명확해야 돼. 내가 영재고 가겠다? 그럼 의대 포기하고 가는 거야. 의대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수시에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요즘 수능 위주형 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강남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정시로만 대학 가. 휘문고가 400명이 졸업을 했는데 수시로 간 애들이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정시로. 왜냐하면 내신은 3등급인데 수능 1등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신 3등급으로 가려고 했더니 서성안도 못 가게 생겼는데 수능 봤더니 서울대 가고도 남아. 그러니까 무조건 정시. 그래서 여기 수능 위주형 고등학교가 강남 서초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그 다음에 상산고, 화성고라고 아세요? 화성고가 어디 있을까요? 좀 맞춰보세요. 오케이, 빙고. 화성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나 재밌는 학교냐면 비평준입니다. 뺑뺑이로 가는 게 아니야. 원서를 내야 돼. 그리고 커트라인이 있어. 그래서 여기 화성에 있는데 제일 많은 애들이 분당 애들, 용인 애들, 수원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게 저 파주에도 하나 있어. 운정고라고 있어요. 근데 요 학교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내신 따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입학식 날부터 야, 우리는 수시로 가긴 텄으니 이제 3년간 수능 공부만 한다. 그래가지고 다 정시로 보내는 거야. 이 대표적인 엄청나게 서울대 한 20명씩 가고요. 의대도 한 40명씩 가요. 대부분 정시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인고라고 송파에 있는 자사고고 대제고는 강동구에 있는 자사고야. 이런 학교들은 애초에 애들이 수능 경쟁력이 너무 높으니까 우린 다 정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학종 위주형 고등학교 중에 수능을 무시할 수 없는 애들. 수능이 애들을 무시해. 그래서 제가 여기 이름을 붙였어요. 수능 부담형. 왜 수능 부담형이냐면 고1 때 시험 봤는데, 자, 우리 고1 엄마들은 우리 아이의 머리 성적표가 들어있죠. 모의고사 봤죠. 내신 성적표도 받았잖아. 비교해 봤더니 내신은 1등급인데 수능이 2등급이야. 그러면 딱 숫자로 봤을 때 자기는 수시로 가는 게 왠지 유리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수능 공부 덜 하고 내신에만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시로 못 가고 3학년 되면 수능을 포기해.
이 세 가지가 고등학교가 있다. 근데 인천은 이쪽이 많아. 이제 우리 이제 1학년들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일고가 제가 이 동네 이제 입시 결과를 찾아봤더니 아무도 안 가르쳐 줘. 이게 세일고만 이걸 붙여놨어요. 제가 몰래 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어디 인터넷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올해 입시 결과래요. 올해 입학한 애들. 서울대 2 갖고 의학계열 8명, 약대 3명, 특수목적대도 12명 갖고 사관학교 3명, 연대 7명, 고대 14명. 오, 되게 인천에서는 몇 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자사고 아니 일반고죠. 사립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 외대까지 꽤 갔어. 그래서 인천에서는 송도고하고 세일고, 부평고도 옛날에 셌는데 반응이 요즘 안 센가 봐. 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서울에서도 중상위권, 상위권 이상입니다. 나쁘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안 나와 있어. 서울대 2 간 거는 100% 뭘로 간 거예요? 지역균형이라고 1등, 2등 간 거야. 3등부터는 아무도 못 갔어. 그리고 이제 의학계열 간 애들이 둘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1, 2등이 6장 수시를 쓰니까 서울대 1장 내주고 나머지는 뭐 인하대 의대를 썼든 뭐 이렇게 의대를 써가지고 일부가 같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2등, 3, 4, 5, 6, 7, 8, 9, 10. 이게 아니야. 겹쳐. 이것도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겁나니까 서울대 하나, 의대 3개, 약대 2개 이렇게 썼을 수 있어. 그리고 얘네도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신으로 간다는 건 빈익분 부익부가 너무 커요. 1등은 혜택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10등 넘어가는 순간 웬만한 대학이 별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얘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세일고가 서울대를 2명이었는데 10명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내신을 더 올려야 돼요? 수능을 올려야 돼요? 수능 올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종 인원이 줄었는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인데 세일고에서 2명 이상 뽑아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일고 5등인데 서울대 가고 싶으면 아무리 해도 수시로는 내가 1등 되기 전에 못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전교 5등. 우리 어머님 세일고 5등? 눈빛이 만약에 내가 세일고 5등인데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뭐냐면 모험을 해야 돼. 그냥 고대 어영부영 수시로 가는 걸 포기가 아니고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 빡시게 해서 정시로 서울대까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능 학원을 더 다니든 아니면 밤에 새벽 2시까지 수능 공부를 더 하든 이걸 해야 돼. 근데 계속 나는 우리 학교 5등은 서울대 못 가니까 그냥 고대나 가야지. 그리고 계속 고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고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되게 우리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어디 갈 것 같은지를 판단해야 돼. 자, 이 비교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제일 잘 보는 학교가 어딜까요? 이건 2018년 자료더라고요. 그 다음 거부터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다 특목고야. 대부분 4명, 5명인데 정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데가 학종으로 엄청 보낸 센 학교들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일반고로 넘어가면 다 둘이죠. 다 직윤 2명 간 거야. 그래서 직윤 2명이 한 명도 안 떨어지고 간 학 대단한 거야. 근데 이제 직윤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직윤이 200명이 줄었어. 원래 600명까지 뽑던 게 지금 내년부터 473명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뭘 늘리라 그랬어. 정시를 늘리라 그랬으니까 어디서 빼야 돼. 수시에서 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직윤 가는 인원이 이 둘짜리가 하나로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전국에서 대학을 제일 잘 보낸 학교가 강남에 있는 휘문고라는 학교입니다. 휘문고. 올해 400명이 졸업했어요. 정확히 402명이 졸업했어. 얘네들 402명이 졸업을 했는데 의대에 무려 151명이 갔어요. 의대만.
의대만 151명. 그리고 그 의대 간 그 내용을 살펴보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명 갔어. 그래서 서울대 의대 1명, 연대는 휘문도 못 가요. 안 뽑으니까. 40명 뽑는데 정말 강남에서도 가기 힘들어. 그래서 연대 어디 갔어? 연대 빵명이야. 카톨릭 의대 1명인데 이놈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의대는 1명만 추천받을 수 있어. 전교 1등.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서울대도 붙고 카톨릭도 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대 빵명, 고대 5명. 이렇게 해서 7명 붙었어요. 그리고 논술로 8명이 됐어. 카톨릭 의대를 논술 봐가지고 4명 갔고, 경희대 2명, 중앙대 2명. 그리고 나머지는 몽땅 정시입니다. 136명이 정시인데, 그 중에 그 고3으로 간 애는 47명이야. 나머지는 재수생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상상고나 외대부고보다 훨씬 많이 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휘문고에서 1학년 내신이 끝났어. 우리 1학년들 있잖아요. 1학기 딱 지나서 애들이 막 저한테도 상담하고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애가 휘문고 50등인데 의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지. 재수 안 하고. 갔잖아. 단 뭘로 가야 돼? 수시는 컸죠. 그러니까 휘문고도 수시로 의대를 가려면 내신으로 딱 7등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같은 놈이 겹쳤어. 그래서 5등까지야. 휘문도 딱 공식이에요. 5등 넘어가면 수시로 의대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1학년 때부터 뭘 하는 거야? 수능 공부에, 재수생처럼 연락에 수능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치대 15에, 한의대 21, 약대 33, 수의대 5명까지 해서 225명 갔어요. 물론 재수생 포함, 중복 포함. 이 와중에 서울대는 39명 갔는데 학종으로 간 애는 3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휘문고 애들은 서울대를 원서를 안 냅니다. 의대 6개를 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아무도 서울대를 안 가요. 그래서 저 3명 중에 한 놈이 의대 간 거고 2명은 문과야. 그 나머지는 그냥 아싸리 의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연대 93명에 고대가 63명. 그러면 400명이 넘어. 이게 이제 통계 조작이죠. 재수생 있고 중복 있고. 애초에 얘네들은 자기가 목표한 대학을 안 가면 재수 삼수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충격적입니다. 작년에 그 휘문에서 수능 수학을 만점 받은 애가 휘문고 하나에서만 34명이 나왔어요. 근데 400명이면 1등급이 몇 명 나와요? 고1 엄마들은 알아요. 16명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학교는 수능 다 맞은 애가 34명이야. 2등급까지가 수능을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능이 압도적으로 좋은지 알 수 있게. 지금 얘네 학교 34등은 당연히 수시 가는 것보다 정시 가는 게 유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수능형 학교라 부르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담임들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학교는 정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이제 내신 그래도 신경을 쓰되 수능을 좀 더 해.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약간 차이라고 봐야 돼. 자, 이제 가봅시다. 1등급이 4%죠. 그 100분위로는 96%라고 하고요. 100명 중에 4등까지고 중3들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애가 몇 등급인지 알고 있어요. 중3들이 마치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면 1등급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는 애는 반에서 1등인 애만 받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 고등학교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못하는 데로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애가 반에서 1등 아니면 1등급이 안 돼. 왜냐면 30명인 반에서 3, 4, 12잖아요. 1.2명이야.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수능으로는 42만 명이 봤어, 작년에. 그 중에 약 18,000명이 수능 1등급 받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은 11%까지고 중학교 반으로 치면은 30명 중에 2등, 3등이 2등급이야. 그 중학교 때 반에서 5등 했다. 그럼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반에서 5등 하면 엄마들이 서울대 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등급은 비율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부평 살다가 강원도 태백으로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갑자기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를 가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어. 그럼 우리 애가 반에서 5등 했던 애가 자사고를 가면 반에서 꼴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대학의 목표를 잡을 때도 냉정하게 현실을 인지해야 돼. 그 저기 3등급이 4등에서 7등까지. 수능으로는 10만 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등까지를 우리가 인서울이라고 해요. 얼추 수능이 3등급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어. 이게 대학이 이제 주요 대학입니다. 일단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약 8,000명 정도 돼요. 그 농어촌 전형이나 막 그 사회 배려 전형 이거 다 포함하면 8,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8,000명이면 40만 명 중에 누적으로 한 2% 정도 되는 거고 내신으로 저기를 가려면 1등급 초반 들어가야 되니까 1.5등급. 그러면 1.5등급은 1학년 엄마들은 딱 감이 오는데 1.5등급이라고 하면 전체 과목 중에 1등급이 반이고 2등급이 반이면 1.5입니다. 10과목 중에 5개가 1등급, 5개가 2등급이면 1.5등급이야. 그리고 전교 등수로 치면 대충 5등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교 5등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서울대가 4,000명, 연대가 4,000명, 고대가 4,000명이에요. 12,000명이야. 여기까지 누적으로 2만. 그러니까 수능으로 1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서울대, 연고대까지는 가는 거야. 수능 1등급이면. 그리고 내신으로 가려면도 1등급 안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려면 간단해요. 그냥 내신 1등급을 하든가 수능을 1등급 하든가. 둘 다 하는 놈은 나쁜 놈이고 하여튼 하나는 확실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는 제가 숫자에다가 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인데 저기까지 합하면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서강대가 워낙 작아. 서강대가 코딱지만 해가지고 1,8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합하면 약 9,000명이고 누적으로 한 3만 명 되죠. 여기까지가 7.5%고 여기까지 갈래도 1등급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사관학교, 교대가 4,500명이나 되는데 요즘은 교대가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일단 저기다 넣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대인데 저희가 17,000명입니다. 5개 학교가. 그리고 누적해보니까 46,000명 정도 되고 여기가 11%야. 2등급 라인이죠. 그래서 기초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 이 정도가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이 건동홍숙 얘네가 11,000명이야. 57,000명이고 14% 2등급 초반. 그 다음이 국숭세단. 국숭세단은 뭔지 아세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요까지가 또 10,000명 정도 돼서 약 68,000이고 요 2등급 중반. 그리고 이제 성신여대부터 그 여대류하고 광운대부터 뭐 이렇게 안 나온 학교까지 다 하면은 이게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하대, 아주대. 인하대, 아주대는 사실은 위치는 인천, 수원이지만 우리가 서울급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까지 하면은 대략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3등급 초반까지는 무조건 가요. 못 갈 수가 없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대략의 우리가 대학 가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들이 막 눈이 여기 있는 분도 있고 여기 있는 분도 있고 다음부터 설명해 오시면 항상 여기만 보세요. 자, 대학 입시의 조건. 서울 지역은 정시가 왕창 늘었다. 이게 얼마나 늘었냐면 15개 대학이 아까 5만 명쯤 됐잖아요. 여기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만으로 뽑는 게 약 5,600, 약 11%입니다. 그리고 학종으로 여전히 많긴 한데 34%야. 근데 드디어 정시가 2만을 넘겨서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정시 전성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옛날에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수요 공급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그럼 정시가 늘어나면 정시 컷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면 떨어지잖아, 가격이. 그래서 정시 컷은 계속 내려가고
수시 컷은 인원이 줄었으니까 계속 올라가. 그래서 최악이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겁니다. 차라리 내신은 늘어났어요, 조금. 교과만을 보는 건 늘어났어. 그래서 결론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무슨 책을 많이 읽어 대학 간다. 책을 많이 읽으면 사서가 돼야지 대학을 왜 가?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돼야지 무슨 대학이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무조건 공부해야 돼. 잔학계나 공부, 담임하고 친할 필요도 없어. 공부. 오로지 공부. 솔직히 전교 1등인데 세특을 못 써주는 선생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는 공부밖에 없다. 오로지 공부.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지 뭘 어떻게 해. 옛날에 제가 학원 강사도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악명이 높았냐면,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걸릴지도 몰라. 제가 엄청 애들 패가지고, 제가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한 달 내로 성적 올라가는 거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딱 보는데, 영어 철자 개수대로 맞는 거야, 틀리면. 그러니까 애들이 뭐부터 하냐면 긴 거부터. 근데 약간의 강압이,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천 엄마들 너무 착한 것 같아. 강남 엄마들은 좀 악독해요. 설명회를 딱 하면 막 무서워. 나도 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2시까지 숙제 안 하면 다 죽어. 이럴 때 우리 애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강남 애들은 해요. 막 엄마들이 협박해. 나가라고 하든가 패든가. 근데 좀 세게 해야 됩니다. 일종의 약간의 스트레스는 성적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야.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학종은 컷이 상승하고 정시는 컷이 내려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드디어 우리 인하대 결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인하대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인하대는 거의 인서울급이야. 자, 그럼 인하대가 일단 골치 아프죠. 자, 인하대에서 제일 이게 저 인하대 학과들 문과이과 섞어 놓은 거고요. 맨 위에 있는 데이터, 의대는 뺐어요. 일단 의대는 나중에 따로 하게. 데이터 사이언스가 제일 높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맨 저쪽이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만으로 뽑는 거. 그래서 6명을 뽑았고 중간 50% 커트라인이 2.86등급이야. 2.86등급. 그럼 2.86이면은 2.9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저걸 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돼? 10과목 중에 2등급이 1개 있고 3등급이 9개 있는 겁니다. 중학교 엄마들의 이해를 돕자면 아까 3등급이 반에서 4등에서 7등이었죠. 그럼 우리 애가 수학은 3등 했고 그죠? 3등 했고 나머지 과목 9개를 5등 한 거야. 그러면 인하대 저기를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고1 엄마들은 등급을 이제 아니까. 그 다음에 70% 커트라인은 6명 중에 몇 등이냐면 5등인 거죠. 6명 합격한 애 중에 5등 성적이 2.99야. 3등급이야. 그러니까 인하대는 얼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학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적만으로 얼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까지면 갈 수 있어. 인하대가 요 기준점이에요. 그럼 학종은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화학과 보면은 교과 전형으로 2.5면 가는데 학종으로는 2.4여야 돼. 2.38, 2.4야. 그러면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어떤 애는 세특 하나도 안 하고 2.5 받으면 붙을 때를 굳이 세특까지 하고 막 담임하고 막 교장 선생님 볼 때마다 인사하고 이래가지고 더 성적이 더 높아서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인하대는 학종이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 애들이 가는 거야. 학종과 교과와 차이가 없죠. 원래 학종은 뭐냐면 내신이 조금 부족한 애들이 내신 성적을 딴짓으로 만회를 하는 거야. 근데 인하대 결과를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어. 굳이 이걸로 가면 되지 이걸로 왜 가? 여기서 그 짓거리 할 동안에 차라리 내신 한 등급을 올려서 그냥
교과로 가는 게 심플해요. 뭐하러 학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그리고 이쪽이 정시예요. 정시를 보면 저 제일 센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국어가 88%입니다. 그러면 이거 100에서 빼면 몇이야? 12죠. 12. 몇 등급이에요? 3등급. 자, 인하대 데이터 사이언스는 국어 3등급이면 같고 수학은 2등급이야. 89로 딱 2등급 꼴찌. 그리고 탐구. 이과니까 과학이겠죠. 과학은 두 개 합해가지고 78이야. 그럼 빼면은 몇이야? 21.5네요. 몇 등급이야? 3등급 꼴찌. 그러니까 3등급, 2등급, 3등급이 여기를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인천 애들한테 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인하대를 수시로 가는 놈은 미친놈이다. 여기가 훨씬 낮아요.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이걸 그래서 뒤에 색깔로 딱 표현했어요. 파란색이 1등급이고 여기 주황색이 2등급이고요. 노란색이 3등급이고요. 빨간색이 4등급이고요. 글씨가 빨간 건 5등급이야. 그러니까 제가 인천 사는 애가 인하대를 수시로 갔다. 그럼 얼마나 수능을 못해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시가 늘어나면서 얘가 떨어지고 쟤네가 올라가서 그래요. 옛날에는 이게 비슷했어. 근데 아까 우리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얘네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밀려오는 거냐면 의대부터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컷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쪽은 의대부터 수시가 줄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쪽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1번은 하여튼 인하대를 수시로 갔다는 건 고1, 고2, 고3 때 수능 공부를 등한시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내신이 2등급인 애들은 인천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수능이 2등급인 애들은 인천에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서울 애들이 여기 오진 않아요. 서울 2등급은 절대 인하대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정시 때는 지역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게 컷이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 애들이 인하대로 요즘 안 와. 부산대 갈래, 인하대 갈래? 그럼 부산대 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인하대하고 아주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수시는 굉장히 치열하고 정시는 매우 널널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어디가라고 하는 거기 다 발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1 엄마나 중상 엄마들은 중상 엄마들은 내년에 성적이 나오면 내신 등급하고 수능 등급하고 견주어 봐서 우리 애가 그리고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이 동일하면 무조건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내신이 2등급이고 수능이 2등급이야. 그럼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쪽이 늘어나서. 문과, 이과가 수능을 같이 본 게 처음이야. 그 전까지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봐가지고 그 전 데이터는 참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드디어 경희대, 건대부터 보면은 경희대 문과를 먼저 볼게요. 경희대 문과가 확실히 아주대보다 높죠. 왜냐하면 경희대 문과는 서울에 있고 이과는 수원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과는 경희대랑 아주대랑 비슷해요. 근데 문과는 경희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여기가 대부분 1등급 받아야 돼요. 교과 전형 1등급. 그 다음에 여기가 정시예요. 정시를 봤더니 경희대 문과가 요게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3등급이 많아.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수학을 확실히 못하니까 정시에서 3등급도 있고 여기도 3등급이고 확실히 정시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1등급인데 얘네들은 3등급도 가.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문과인데 내신이 2등급이고 수능도 2등급이야. 그러면 수능으로는 서성안도 갈 수 있어. 내신으로는 꼴랑 경희대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두 개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경희대 문과 이쪽이 교과 전형이고요. 여기가 학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희대가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 학종 보면은 1등부터 요 위대한 애가 있죠. 7등급인데 내신 분.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 용감한 학생이죠.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 돼. 여기 교과 전형을 보니까 요거는 이제 내신이 좋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추천받아서 간 거예요. 여기를 보니까 전부 다 여기가 2등급이잖아요. 다 1등급 안에 있는 애들이죠. 학종은 1등급 안에 있는 애들도 있고 2등급, 3등급, 여기 5등급도 있어. 그럼 요 꼴찌로 붙은 애가 5등급이잖아요. 얘는 정체가 누구로 추정이 돼요? 외고야. 문과니까 외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우리는 학종을 볼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이 2.5래. 그래서 일반고 2.5가 꼴값을 떠는 거죠. 나 2.5인데 나는 평균이니까 될지도 몰라. 근데 일반고는 사실 다 어디 몰려 있어? 2.5 앞에 있어.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가 학종의 결과에 대한 걸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학종한테 속으면 안 돼요. 다 사기야. 센 학교는 3등급도 되는데 그냥 안 센 일반고는 1등급 아니면 못 가요. 이런 숫자에 여기서는 속으면 안 돼. 얘 외고 여기 자사고 일반고. 근데 저는 이거 묻고 싶은 거죠.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1.2등급쯤 됐는데 그러면 문과에서 1.2등급은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전국 1등일지도 몰라. 근데 문과에서 1.2등급이 도대체 경희대 국문과 학종을 왜 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경희대가 얘를 뽑을 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얘가 왜 냈을까? 서울대도 아닌데 잘못 냈네. 왜 이걸 냈을까요? 얘는 이거 내면 100% 붙잖아. 이거는 내신 등급으로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를 안 내고 여기다 낸 이 1.2등급의 심보는 뭘까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 내신은 1점인데 수능은 2등급, 3등급이야. 3, 4야. 그래서 경희대 이쪽은 수능 최저가 있고 이건 없어. 그래서 경희대가 요렇게 맨 앞에 1등들을 떨어뜨립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경희대도 우리 전문 용어로 닭대가리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도대체 1.3등급이 우리를 왜 냈을까? 아무리 좋은 이유를 생각해도 경희대 수준을 서울대로 보나? 뭐 이렇게 그럴 리는 없잖아. 총장님하고 관계가 있나? 아무리 따져봐도 얘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최저를 안 맞춰도 되니까. 그래서 1등들을 많이 여기 앞에 1등급짜리 중에 빨간색은 떨어진 거거든요. 있죠. 정상적인 일반고여도 경희대 학종은 2등급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4, 5등급이 되는 거. 이게 교과 전형하고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에 내신 전형 얘는 최저 맞추고 온 애들이야. 대부분 1등급에 박혀 있듯이 그럼 요쯤에 있는 게 교과 내고 그보다 내신 나쁜데 나머지 활동이 좋은 애들이 정상적으로 2등급대가 되는 게 상식적인 거지. 경희대 문과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거야. 숫자로 표현한 거. 교과 전형. 학종은 숫자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림으로 본 거고요. 정시가 3등급이면 가는 겁니다. 그다음 건대 문과예요. 건대 문과. 당연히 문과는 건대보다 경희대가 훨씬 세요. 이과는 요즘 경희대보다 건대가 셉니다. 경희대 수원이고 건대는 서울에 있잖아. 그래서 이과는 건대가 높고 문과는 경희대가 높아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 보면 2등급짜리가 조금 더 보이죠. 그러니까 인하대보다 확실히 높고 인하대도 이과 학교잖아. 그러니까 문과는 여기 건대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학종을 봐도 2에서 3, 2.5에서 3 사이가 주를 이루고 있죠. 여기 4.3이 갔어. 그럼 무슨 과야? 영어 영문과. 그럼 이 4.3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고야.
근데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놈이 컨설팅 하러 갔는데 제가 작년에 4.3등급짜리를 건대를 합격시켰어요. 그럼 반드시 뭘 물어봐야 돼? 외고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일반고 4등급 엄마가 나한테 컨설팅 받으면 돼요. 이래가지고 막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이러면 안 돼. 여긴 일반고야. 하여튼 나쁘면 다 다른 데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시는 보면은 3, 4도 있어. 확실히 저기보다 떨어지죠. 경희대보다. 건대 이과입니다, 이번에. 이과는 확실히 문과보다 높아요. 컷이 높고, 학종도 보면은 이상한 애들이 아무도 없어. 다 2등급 되잖아요. 4등급이 없죠. 왜? 외고는 요즘 대학을 건대도 가지만 과고 애들이 건대 갈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과고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밖에 없냐면 일반고가 다야. 거의 80%가 일반고야. 그래서 커트라인이 다 2등급대로 안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 학종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이 2등급 중반인데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지냐의 문제지 3등급이 학종을 잘해서 건대를 갈 수는 없어요. 성적을 올려야 돼. 3등급이 건대 가고 싶으면 성적을 올려야 돼. 성적 올리는 방법은 제가 아까 하나 알려드렸죠. 뭐? 아동학대를 좀 해야 된다. 또 하나 방법이 있어. 더 쉬운 방법. 1등급 대 애들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남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못 올라가. 이게 상대평가의 비극이에요. 근데 정시는, 이과는 수학이 얼추 1등급도 있고 2등급. 굉장히 세요, 이과는. 1, 2등급이고, 그 다음이 국어, 과학은 3등급이야. 자, 그래서 건대 이과는 수학 2등급에 국어, 탐구 3등급. 요 라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등급 2개, 2등급 하나니까 평균하면 2.67 되잖아. 여기랑 학종이랑은 약간 이쪽이 낮고요. 교과랑 비하면 여기가 엄청 낮은 거죠. 이것도 떨어져서 그래. 얘는 살짝 올라가고 얘는 떨어지고 그런 걸 볼 수 있다. 경희대 이과 국제 캠퍼스입니다. 요 건대에 비해서 확실히 낮은, 교과 전형도 낮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수능이거든요. 보면은 2등급이긴 하지만 건대보다 한 2%, 3%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더 틀린 거고, 탐구랑 국어는 확실히 3이야. 그래서 경희대 이과는 아주대보다 근데 높죠. 정시에서. 확실히 여기 높은 걸 알 수 있어. 노란색이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대보다는 과학이 한 등급 좀 높은 거야. 광운대입니다. 광운대. 교과 전형은 아주대랑 비슷하고 아주대보다 조금 낮기도 해요. 학종도 조금 낮아. 근데 정시는 비슷해요. 근데 아주대보다 약간 높아요. 한 3% 정도 높아. 그러니까 서울 애들이 솔직히 브랜드로 따지면은 전자공학을 제외하고는 광운대보다 아주대가 세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저도 통화 가려고, 저희 막내가 아주대 다니거든요. 이 왼수가 내신 전교 꼴찌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 겨우 했어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근데 이제 재수해가지고 겨우 아주대, 서울에 대학이 하나 붙었는데 제가 일부러 시골로 보냈어요. 우리 집사람이 꼴 보기 싫대. 그래가지고 꺼져. 그래가지고 아주대 수원으로 보냈는데 처음에는 다닐라 그랬어요. 근데 2시간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못 가겠대. 학교를 자퇴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방 얻어줄게 해서 방을 얻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데 가겠다. 그래서 분당이나 강남 애들은 건대나 단대 이런 데를 선호해요. 가천대가 엄청 올라갔어, 컷이.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가려면 버스를 1시간 타고도 가겠는데
꼴랑 광운대 가려고 1시간은 못 가겠다. 이런 거지 뭐. 그래서 다 동네에서 가. 시립대가 서울시립대에 제일 많이 뽑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근데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서울시립대니까 서울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제일 많은 동네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경기도립대로 바꾸라. 근데 서울시립대가 학종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정말 저는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일반고 거 따로, 자사고 거 따로, 특목고 거 따로 이래야지 애들이 안 헷갈려. 이거 평균으로 발표하면 또 뭐 3등급 이렇게 발표해 놓으면 일반고 3등급들이 다 꼴값을 떠는 거. 공부 안 하고 세특하느라고. 딱 발표했죠. 그래서 일반고 이과인데 일반고 애들은 다 2등급 초반, 자사고는 4.7 평균이. 특목고 왜 과고죠? 이과 특목고는 과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과고 6등급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2.5 쉽지 않은 거예요. 2.5가 서울시립대 가고 싶으면 어떻게든 2.2까지 내신을 올려야 되는 거지. 그걸 뭐 담임하고 이걸 잘해서 갈 수 없어. 공부해야 된다. 서울시립대도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학종입니다. 이쪽이 학종이에요. 여기 발표했듯이 일반고, 자사고, 과고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게 평균 컷이야. 그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정시하고 비교해봤더니 3, 3이야. 수학은 2등급 정도 되고 국어, 과학은 3이면 여길 가요. 그러면 수학이 2등급이고 국어, 과학이 3이니까 평균하면 2.7등급쯤 되는 거야. 2.7등급. 영어도 대부분 2등급, 3등급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고 애들로 치면은 이쪽이 조금 더 낮은 거야. 그죠? 여기 2등급 초반이잖아. 그래서 정시가 조금 더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정리해보고 더 올라가기 전에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수시가 두 종류밖에 없죠. 논술 빼고 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를 우리는 뭐로 알고 있냐면 내신 전형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는 뭐가 안 들어가요. 세특이 안 들어가고 비교과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반영하냐면 내신 등급만 반영해. 학종은 여기서 오해가 되게 많아요. 학종이 마치 비교과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적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보고, 여기는 완전히 수능으로 뽑는 거야. 어떻게 다르냐 하면 교과 전형은 등급 안에서는 다 동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인 학교에 1등급은 4명이잖아. 그럼 1등, 2등, 3등, 4등이 동점인 거야. 왜냐면 이거 컴퓨터가 채점하는데 몇 점인지는 보지도 않아요. 오로지 뭐만 추출해? 데이터에서 등급만 추출하는 거야. 그럼 300명인 학교는 1등과 12등이 동점이야. 근데 학종은 이 등수를 다 보는 겁니다. 점수까지 봐. 그래서 100점 이내는 되고 98점 1등급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학종은 점수도 본다. 또 하나, 학교도 봐. 그래서 저 교과 전형에서는 외대부고 1등급, 부평고 1등급, 이동고라고 아세요? 포항에 있는 학교입니다. 포항에 있는 이동고도 1등급은 다 동점이야. 누가 손해보는 거야? 센 학교가 손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학종은 학교 간의 우열을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외대부고 1등급이 훨씬 센 거고 부평고 1등급이 그 다음이고 이동고 1등급이 제일 약해. 이걸 지들 기준으로 다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 저 여러분은 요즘 학종에서 블라인드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블라인드의 실체가 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걸 구분하는 거야. 그리고 뭐도 구분하냐면 자, 똑같은 100점이 있어요. 교과 전형은 평균이 50점인 데서 100점 이내도 1등급. 평균이 80점인 데서 100점 이내도 1등급이야. 근데 학종에서는 둘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면 평균이 50점인데 100점 받은 애를 뽑아요. 얘가 더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종은 비교과를 보는 게 아니고 성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얘는 사람이 채점하고 얘는 컴퓨터가 채점한다.
일반고 내신 성적은 교과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학종 가면은 일반고는 계속 밀려. 센 애한테.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이 서울대 학종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해. 그래서 1, 2등만 가. 아까 우리 봤잖아. 다 2명 넣은 거. 그리고 고대 학교장 추천도 추천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교과 전형이 유리한 거고, 내신 먼저 해야 돼요? 학종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내신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 등수를 올려야 돼. 그리고 일반고 학종은 내신이 나쁘니까 이거라도 해라. 이런 거는 그냥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든 1점이라도 올리는 게 학종에서도 유리합니다. 똑같은 3등급인데 72점 3등급하고 82점 3등급은 다른 대우를 받아요. 이게 교과 전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서울로 노려야 되는 가장 쉬운 인서울 가기에 필요한 교과 전형이야. 보니까 연세대 요거를 이름을 지역 균형이라고 이제 다 거의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로지 뭐로만 뽑아야 되냐면 학종 안 하고 무조건 내신 성적으로 뽑아야 돼. 그게 이제 수능 최저 없는 데가 요만큼 있어요. 연세대 이름은 추천형이라고 불리우는데 저기가 523명을 뽑습니다. 이제 지금 2학년들 갈 때 내년에 약간 줄어. 1단계를 5배수나 뽑고 내신만으로 뽑아요. 그리고 2단계가 면접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면접입니다. 연대 면접이. 그리고 이건 사실상 교과 전형이라 보기가 어려워. 여기 5배수 뽑잖아요. 작년에 다 미달이었어. 전부 다 4대1 경쟁률이. 원서만 내면 1차는 다 통과야. 그리고 실제로는 뭐로 결정이 나냐면 면접으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이놈의 면접이 얼마나 어렵냐면 하여튼 현존하는 모든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면접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언제 보냐면 수능 한 달 전에 봐. 그래서 저거 면접 갔다 온 애들은 수능 10점씩 깎여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전교 1, 2등도 낼 때 신중하게 내야 돼. 신중하게. 그리고 학교당 10명만 낼 수 있고 재수생은 못 내요. 연대는 하여튼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하면 애들을 괴롭힐까만 연구해. 아니 학종이면은 교과 전형이면 성적 순으로 뽑으면 되지. 지랄을 하고 있어. 그다음 이게 커트라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한양대는 약 330명쯤 뽑는데 이건 면접도 없어요. 100% 내신이야. 그래서 한양대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요. 수능 최저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애들이 주로 낼까요? 한양대. 수능 안 나오는 일반고의 1, 2등.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양대 커트라인이 서울대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수준을 파악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니네 학교 1등 혹시 교과 전형으로 한양대 갔니? 그럼 네. 그러면 니네 공부 못하는 학교구나. 아주 간단합니다. 전교 1등이 수능 최저가 무서워서 한양대 가고 끝낸 거잖아. 여기는 센 학교 애들은 아무도 안 내요. 붙을까 봐. 원서만 내면 합격이니까. 그 다음에 이대가 고교 추천인데 여기 면접 20% 붙어 있죠. 동국대가 학교장 추천인데 역시 서류를 30% 본대. 이것도 사기야. 근데 서류를 본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다 일반고 애들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봐봐야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랑은 달라. 이 면접이 한 100의 충격을 주면 뇌에 얘는 요 면접이나 이 서류 평가는 그 정도의 과도한 충격을 주진 않아. 근데 솔직히 1등급 때 받고 동국대를 내면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정상적인 학교에서는 안 내는 겁니다. 그 다음이 명지대 교과 100, 광운대 교과 100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지고 저기를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은 전부 다 어떤 애를 노리는 거냐면 내신만 좋고 수능 안 되는 이런 애들만 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쳐다보면 안 돼요. 수능 최저가 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봐야 돼. 보이스피싱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교과 전형인데 최저 안 볼게. 그러면 의심하면 돼요. 아, 저거 사기다. 잘못, 여기 가면 면접하다 죽을지도 모르고, 여기는 1등인데 그냥 끌려갈지도 모르고, 10등 안에 드는 거 여기 갈 수는 없잖아. 이게 대부분 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인천 지역, 부평 지역 정도면 이런 데가 아니고 어딜 노려야 되냐면 이걸 노려요. 최저가 있는 걸 노려야 됩니다. 최저가 있는 건 그래도 합리적인 전형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수능 최저 있어요. 일단 1, 2등은 돼야 되지만 수능 최저가 3합 7이야. 3합 7이면 어떻게 맞추면 돼요? 4개 중에 잘 본 거 3개를 골라서 2등급, 2등급, 3등급 받으면 되잖아. 2, 3. 정말 서울대는 훌륭한 겁니다. 최저를 이렇게 낮게. 근데 이것도 못 맞추는 놈들이 많아요. 1등인데. 이거를 노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여기 보면은 줄은 거 알 수 있죠? 660, 560, 드디어 470으로 줄었어. 이게 정시 늘리느라고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등 했다고 서울대 직윤을 반드시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고대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걸 해요. 쟤네도 줄였죠. 839에서 870 됐다가 666으로 확 줄였어.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걸 줄이는 대신에 원래는 졸업생도 낼 수 있었는데 이제 졸업생은 못 내게 만들었어. 고3만 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수능 최저인데 서울대보다 고대가 비슷하죠. 의대만 4합5야. 그게 사실은 이 두 개를 노리는 게 저기 일반고에서 상위권 애들한테 수시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 6개 중에 이 두 개를 낼 수 있으면 가장 해피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대인데, 성대 학교장 추천은 360, 370, 380이야. 얘네는 역시 3합 7이고, 근데 여기 이제 정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지 같은 게 붙어 있어. 근데 저 정성평가는 어떤 거냐면,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A 받으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물리투를 했는데, 둘 다 A를 받았어. 비슷해. 등급도 다 비슷해. 그러면 이제 A라는 애는 A를 받았는데 100점이고, B라는 놈은 A를 받았는데 80점이야. 그럼 누굴 뽑겠다는 얘기예요? 100점짜리 A를 뽑겠다. 그거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약간 거지 같은 게 좀 붙어 있어. 지저분해. 그리고 추천은 그래서 마음껏 받아. 10%야. 최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없어. 그런 평가는 없고, 출결봉사는 3일 결석 안 하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점이라고 보면 되고 내신으로만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문과는 3개가 모두 3등급이면 돼. 333. 그리고 이건 3합 6입니다. 333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애들이 한두 과목을 너무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영어는 1등급인데 막 수학 4등급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도 각각이 3은 넘어야 된다. 그런 의미고, 중대 역시 교과로만 뽑죠. 그러니까 이 성대만 이상한 짓거리를 했고 나머지는 다 교과로 뽑는 거야. 그리고 최저가 얼추 2등급에서 3등급 요 라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를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더 센 데를 가야 되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원래 성대랑 서강대는 안 뽑았었어. 다 학종으로만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늘어나가지고 내신 성적만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넓어진 거야. 근데 뭐가 다 붙어 있다? 최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가 230명 뽑는데 역시 내신 100이고요. 얘네들은 재수생도 포함시켜주는데 역시 3합 7이야. 그 다음에 이제 외대부터 2개로 줍니다. 2개를 4등급 받거나 2개를 5등급 받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나중에 고3이 되면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면 돼. 예를 들어 내가 문과야. 그러면 수학 다 포기하고 국어, 영어만 맞추면 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3개 중에 몇 개를 맞춰야 돼. 이러면 이제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도를 노리는 건 의미가 있는 교과 전형이라고 봐야 된다.